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LA와 오렌지 카운티 경제 재개 등급이 빠르면 다음 주 주말부터 오렌지 등급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코로나 수치가 급감하고 있지만 변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여전히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의 필리핀계인 로본타 주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최근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과 맞물려 아시안계를 주 검찰총장에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공단 내 부동산 디렉터에 한인 데니스 김 씨가 임명됐습니다. 최근 아시안 증오범죄 발생과 관련해 한인 시니어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 레저월드 시니어타운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편지 사건과 관련해서 거주민들과 관리자들이 이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미용 도매상을 운영하던 한인 여주인이 상점을 찾은 흑인 여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볼더 카운티 법원이 총기 규제 금지령을 없앤 열흘 뒤에 발생했습니다. 백악관이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한 행정 조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미 전국적으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2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열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거의 1년 만에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버지니아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50개 주 가운데 사형제도를 없앤 주는 23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IT 기업 수장들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소셜미디어에 부여된 면책 특권 박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4억 1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절반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49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실시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이키와 H&M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중국이 충돌한 후폭풍입니다. 세계 주요 무역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초대형 화물선이 좌초됐습니다. 해상무역에 비상이 걸렸고 이 여파로 당장 국제 유가는 치솟았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일본과 A매치 경기에서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3대0 완패는 역대 한일전 축구 최다 점수차 패배 기록과 동률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가 신시내티와의 시범 경기 첫 번째 선발 등판에서 3.1이닝 동안 5안타 2실점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3.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흐리고 오후 한때 이슬비도 지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0도에 그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 최악인 퍼플 등급에서 그 다음 단계인 레드 등급으로 된 지가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죠. 서서히 식당 실내 영업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지키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성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난 15일,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됐네요. 지난 15일 레드 단계로 접어든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빠르면 다음 주부터 다시 3단계 오렌지 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될 것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재개 단계 격상은 현재 단계가 3주 이상 유지되고 새로운 기준에 2주 연속 충족될 경우가 가능한데 지금의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이 지금의 수치를 유지하면 다음 주 3월 31일이나 4월 1일에는 등급 완화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오렌지 단계로 진입하면 소매업소들과 퍼스널 케어 업소들은 수용인원 등 제한 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식당과 영화관은 실내 수용인원 제한이 현재 25%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예배당,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도 수용인원 제한이 25%에서 50%로, 그리고 헬스장과 요가 스튜디오는 제한이 현재 10%인데 25%로 완화됩니다. 또 4월 1일부터 놀이공원 및 테마파크는 레드 등급에서 입장객 15% 제한으로 개장이 가능한데 오렌지 등급으로 바뀌면 입장객 수는 25% 수용인원으로 높아집니다. 야외 스포츠구장 라이브 공연 레드 등급에서는 20%, 하지만 오렌지 등급에서는 33%의 수용인원까지 입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아직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LA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들 중 변이 바이러스 케이스가 절반 이상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바라 파레어 보건국장은 34%가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 29%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나타났다며 재개방 확대에 따라서 주민 간의 접촉이 더 잦아져서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방역수칙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실내 식사 제공 서비스의 재개로 반전의 기회를 맞고 있는 한인 요식업계는 이번엔 구인난에 봉착했습니다. 줄어든 수입을 받으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기부양금과 실업수당 혜택을 보는 것이 낫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한인 식당 업주들은 일손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인 요식업계에 따르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실내 영업이 재개되면서 한인 식당 업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사람 구하기, 즉 구인난이라는 것입니다. 한인 요식업계의 구인난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있었던 현상이지만 실내 영업이 재개된 최근 들어서 구인난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한인 식당들이 구인난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제한적인 식당 영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실내 영업에 패티오 영업, 그리고 투고만으로 풀타임 직원보다는 파타임 직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인 요식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번에 걸친 경기부양금의 지급과 실업수당의 연장 지급도 식당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여가 줄고 팁도 줄어든 상황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 경기부양금과 실업수당을 받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7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년 만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8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9만 7천 건이 줄어들었고 전문가 전망치 73만 건을 5만여 건 밑돌았습니다.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 최저치입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6만여 건이 급감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최근 여러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 완화로 자영업자가 다시 가게문을 열었고 백신 보급이 확대된 덕분에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1,200 실업수당 공제 혜택에 대한 워크시트를 공개했습니다. 대기 상태에 있던 개인 납세자들이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 IRS는 이틀 전인 23일 $1,200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세금보고 워크시트를 공개한 가운데 이번에 달라진 것은 수혜 소득 기준입니다.
워크세트 발표 이전까지는 작년에 수령한 실업수당이 포함된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공제 혜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 전액을 제한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이 수혜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터복테스 같은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 전에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나온 IRS의 1,200달러 비과세 보고 워크시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하거나 또 세법이나 세무 양식이 밝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부양 체크 받으셨습니까? 은행 계좌로 들어오신 분들 거의 다 받으셨죠. 그리고 종이 체크 발송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어제네요. 어제부터 우편함을 잘 확인하세요라고 IRS 측이 밝히기도 했는데 종이 체크나 데비카드로 오는 경우 우편물을 조심해서 잘 살펴라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IRS는 연방국세청은 3차 경기부양안의 일환으로 이번 주 3,700만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억 2,700만 건에 대해서 3,250억 달러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송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경기부양 체크를 은행 구좌를 통해서 받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상당수가 종이 체크나 선불 데비카드, EIP 카드라고 옵니다. 이렇게 EIP 카드를 받는 경우도 많아서 우편물을 소홀히해서 분실되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라고 IRS는 당부했습니다. 또 아직 경기부양 체크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웹사이트 Get My Payment를 통해서 자신의 수령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Get My Payment에서 내가 수령한 것으로 돼 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면 빨리 처리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 데빗 선불카드 EIP 카드는 얼핏 보면 스팸 메일처럼 돼서 오기 때문에 EIP 뱅크 생전 처음 들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편물은 당분간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방국세청의 레티그 커미셔너는 기록적인 숫자의 3차 경기부양안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내에 체크나 데비카드가 잘 도착하는지 우편물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3차 경기부양안이 통과된 이후 국세청은 1,400달러 경기부양안 체크를 12일부터 은행 개인구좌에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청 SBA는 어제 코로나 경제피해 재난대출 EIDL의 최대 융자액을 현재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4월 6일부터입니다. 현재 6개월치 영업자금 최대한도 15만 달러에서 24개월치 영업자금 최대한도 50만 달러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미 15만 달러 한도로 코로나 EIDL을 받은 경우는 SBA가 이메일로 직접 연락해서 소상공인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융자액 지객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6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24개월치 영업자금 50만 달러의 최대 한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국에 3,7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총 200억 달러의 유틸리티 비용 체납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틸리티 강제 공급 중단 유예 조치가 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추가 연장이 없으면 3가구 중 1가구는 유틸리티 중단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틸리티 부담 경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명당 밀린 유틸리티 사용료는 평균 850달러나 됐습니다. 이처럼 유틸리티 사용료 체납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역시 경제 봉쇄령 때문인데요. 상당수가 수입원을 잃었거나 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에 유틸리티 연체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자택 대피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기, 수도 사용량이 급증한 것도 일조했습니다. 3차 경기부양법에 유틸리티 사용료 납부 지원금 5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까지 합하면 유틸리티 보조금 규모는 약 91억 달러 정도 되는데 문제는 지원금 규모가 연체된 270억 달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커뮤니티 서비스 개발 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수혜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2,431달러, 4인 가구는 월 4,675달러 미만이면 이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노숙자가 2019년에서 2022년도까지 6.8% 증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노숙자 증가율이 가장 높아진 것입니다. LA 카운티에는 모두 63,706명의 노숙자가 있고 이 가운데 72%는 노숙자 쉘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소년 노숙자 역시 급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모두 12,172명의 유소년 노숙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진행했던 백신 3상 임상 시험 결과 유증상 감염을 막는 데 76%의 효능을 보였다라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에 79%의 효능을 보인다라고 발표한 이후 차이가 좀 있죠.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백신이 중증, 위중으로 진행하는 것을 100% 막는 효과가 있었다는 기존 발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에는 85%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 11명당 1명꼴로 감염자가 나온 셈이 됐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는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자체 집계를 근거로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인구 3억 2천만여 명을 고려하면 11명 가운데 1명은 감염자인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누적 확진자의 24%, 누적 사망자의 20%가량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겨울철 대확산을 겪은 뒤 지난 2월부터 확산세가 급격히 둔화해 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이 지난 데다 백신 접종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It was very clear in your presentation and your slides, which I hope is coming clear to the American public, which is that these vaccines are being proven to work. 그렇더라도 최근에 느슨해진 방역 조치는 걱정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경제 활동을 전면 재가동하고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초기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시도 5월 초에 공무원들을 사무실에 출근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봄방학을 맞아 여행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declare victory and say you've turned the corner. You've got to continue to do what we're doing, more vaccinations, and continue to do public health measures until we actually do turn the corner. 보건당국은 백신 보급 확대가 안전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접종자는 24%, 접종을 끝낸 사람이 13%에 불과한 만큼 속도를 높여 집단 면역에 이르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아시안 여성이나 노인 그리고 노약자들 대상으로 인종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노인분들, 한인 시니어층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인 동네인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의 시니어타운에서 80대 한인 미망인에게 인종차별적인 협박 편지가 전달된 데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얼바인에서 69세 된 아시안 노인이 젊은이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인 시니어층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얼바인에서는 지난 금요일 밤 7시 시에라비스타 미들스쿨 앞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69세 된 노인이 주변에 조깅을 나온 10대 청년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데리고 나온 개가 가해자의 개와 싸움이 붙자 피해자 노인이 이를 말리던 도중 가해자 청년으로부터 뒤통수를 가격당했고 경찰은 인종 혐오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혐오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체적으로 맞대응하기 힘든 한인 노인들의 경우 요즘 지인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더불어 이제는 인종 혐오 피해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한인 시니어층 사이에서는 요즘 같은 때에는 낯선 곳에 다니는 것을 가급적 삼가해라 혹은 혼자 다니는 것을 피해라라면서 서로 안부를 챙기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의 정문섭 이사장입니다. 라디오 그다음 TV에서 신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죠. 그때부터 전화해가지고 내가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빨리 보고를 하느냐.
노인센터에서는 한인 노인들에게 후신용으로 호루라기 200개와 함께 혐오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하는지를 담은 책자를 배포 중입니다. 정문섭 이사장은 한인 시니어들에게 인종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안당국의 신분 증명을 위해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고 다닐 것, 지름길이라는 이유로 지형물에 익숙치 않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다니지 말 것, 주변을 항상 살필 것, 호루라기, 그리고 어두워질 경우 손전등을 가지고 다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 시간표를 활용하시고 또 정류장에서 혼자 기다리지 마시고 목적지와 돌아오는 행선을 확인하시고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사 근처에 앉으시길 바라고요. 또 외출 시 혹시 피해를 입을 경우 당장 달려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경찰서나 소방서, 주유소, 식당 등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 등을 유념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증오범죄 폭행을 당하는 용감하게 맞섰던 중국계 할머니가 온라인에 쏟아진 온정으로 모금된 100만 달러에 가까운 후원금 전액을 인종 증오범죄 대처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중에 한 백인 남성으로부터 인종 증오적인 공격을 받고 용감하게 맞섰던 75살의 중국계 여성 샤오첸지 할머니가 고펀드미 모금 캠페인의 후원금이 쇄도하자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이날 사건으로 이 할머니는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에 손자가 병원 치료비를 위해서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첸 할머니는 건강보험이 있지만 암을 극복한 후 10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에 후원금이 쇄도하면서 어제 날짜 24일을 기준으로 모금액은 9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미용 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한인 여주인이 상점을 찾은 흑인 여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스턴 지역의 언론에 따르면 해리스 카운티 북부에서 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정킴 씨가 가게에 몰려온 5명의 흑인 여성들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큰 부상을 입은 김 씨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게 CCTV에는 매장을 찾은 흑인 여성들이 미용용품을 망가뜨리고 난동을 부리고 또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이 이들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이 여성들은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고, 고객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항상 친절했고 우리도 그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슬퍼했습니다. 휴스턴 경찰은 두 흑인 여성을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콜로라도주 그로서리 마켓 총기 난사로 10명이 희생된 지 이틀 만에 아틀란타에서 소총을 들고 마트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기 5정과 방탄복을 압수했습니다. 현재 말리는 무모한 행위 혐의를 적용받았고 인근 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이며 경찰은 이 용의자 말리의 정신건강을 평가 중이며 아직 수사는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 10명의 희생자를 낸 콜로라도주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오늘 열립니다. 콜로라도주 볼더 검찰은 용의자 아흐마드 알리사가 첫 법정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심리는 총격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를 시작하는 의미로 10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알리사에게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다음 재판일을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검찰은 성명에서 알리사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알리사는 체포될 당시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알리사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그의 법정 출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법정 출석 대신 서면 답변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이딴 총격 참사로 큰 충격이 받은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격으로 숨진 사람이 2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총기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의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DC 주택가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한밤중에 수백 명이 모여 길거리 파티를 즐기다 다툼이 생겨 총격전으로 번진 겁니다. Honestly speaking, I really don't understand how my child life is just gone. 17, my oldest. 지난해 미국에서 총격으로 숨진 사람은 거의 2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 20년 사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300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모두 합하면 하루에 100명 이상이 총기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이 늘고 스트레스가 증가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에서 잇따라 총기 참사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We are certainly considering a range of levers, including working through legislation, including executive actions to address, obviously, not just gun safety measures, but violence in communities. 하지만 상당수 정치인이 총기협회의 로비권에 들어있는 데다 공격용 무기 금지와 신원조사 강화 등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커서 상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쌀쌀합니다. 오후가 되면서는 짙은 구름이 몰려오겠고 지역에 따라 이슬비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60도 내외 그치겠습니다. 또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어서 체감기온은 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점차 구름이 걷히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7, 8도가량은 높아지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중까지 남가주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이 무려 80도를 웃도는 반짝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9도, 4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2도, 43도, 해안 지역은 70도, 49도 되겠습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6도, 낮 최고 기온은 6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의 아시안계가 선임됐습니다. 인종차별 증오범죄가 확대되면서 아시아계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었죠. 결국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필리핀계 주 하원 의원을 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외에 관련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24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필리핀계 로 본타 가주 하원 의원을 가주 검찰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선임은 하비에 바세라 가주 검찰총장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맡게 되자 검찰총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17지구 데이비드 치우 가주 하원의원을 비롯한 아텍의 리더들이 주지사에게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아텍의 입법 코커스의 의장인 리처드 펜 가주 상원의원은 본타 의원 선임 한 달 전
뉴섬 주지사에게 필리핀계인 본타 의원이 가주 내 인종의 다양성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샌프란시스코 내 인터내셔널 호텔 마닐라 타운에서 선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주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로 본타 의원은 최초의 아시안계 가주 검찰총장이 됩니다. 이번에 선임된 로 본타 의원은 2012년 오클랜드, 알라메다, 그리고 샌 린드로시 등을 관할하는 18지구 가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돼 범죄정의 개혁 등 다양한 법안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4월 1일부터 카운티 직할지에 주차 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차 단속을 완화했으나 길가에 주차된 차량, 등록이 만료된 차량 등 기타 위반 사항이 있는 차량에 티켓을 다시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드태그 경고를 받은 차량의 견인도 재개됩니다. 카운티 직할지로는 라크라 센터와 몬트로스, 페사디나, 월넛, 로렌하이츠, 마리나 델레이 등이 포함됩니다. 벌금을 내기 어려운 주민들은 웹사이트 www.lasheriffparking.com 혹은 전화번호 866-561-9744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시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주차 단속을 재개했으며 거리 청소는 지난 1일에 주간 간격에서 2주 간격으로 변경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경찰 총격을 비롯한 공권력 남용 같은 경찰의 위법행위 전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연 $150만 이하의 비용과 4년 임기로 특별검사를 신설해서 로렌스 미들턴 전 연방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미들턴 검사는 사건을 추천하고 게스콘의 지시에 따라서 기소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특별검사 임명 조치는 게스콘 검사장의 개혁주의적인 성향과 슈퍼바이저 위원회 내부적으로 슈리프국의 보다 투명성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맞물려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한편 이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보석금제와 사형구형 폐지 같은 급진적인 사법개혁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경찰과 범죄 피해자 옹호단체는 물론이고 LA 카운티 검찰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오고 있어 리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게스콘 개혁 조치의 일부인 갱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으로 인해서 범죄자들이 가벼운 형량을 받아 일찍 사회에 복귀하게 될 경우 한인 비즈니스를 포함한 더 많은 주민들이 범죄 피해 대상이 일사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지 게스콘 신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직후에 보석금 제도 폐지와 갱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또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아주 파격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공단 내 부동산 디렉터에 한인이 임명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주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고속철도공단 부동산 디렉터에 한인 데니스 김 씨를 임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 졸업한 데니스 김 신임 디렉터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에서 부동산 부디렉터 및 부사장 등을 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코도바 코퍼레이션에서 특별 프로젝트와 외주계약 부디렉터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인 세율과 고소자 소득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3차 경기 부양안 입법 작업을 마친 백악관은 현재 $3조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패키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관련 연설을 할 오는 31일 이전에 완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패키지는 두 개로 나뉘어서 입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나는 클린 에너지와 5G 같은 미래 산업 등의 기반 시설로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육과 빈곤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안도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 가구주의 증세로 나뉘어 담길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 들어 더 많은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 국경에 몰려드는 가운데 미국행을 꿈꾸는 잠재적 이민자들도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크리프턴 회장은 갤럽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중남미, 카리브해 33개국 성인들에게 영구 이민 의사가 있는지 묻자 27%가 영구적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중 35%가 이민 희망지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약 4,200만 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미국행을 꿈꾸는 중남미인들은 언제 어떻게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은 이민자들로 붐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럽의 크리프턴 회장은 현재 미국 국경에 있는 수천 명 이민자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 더불어 더 크고 어려운 질문에도 답을 찾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 국경지대의 미립국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수로 긴급 투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해리스 부통령에게 처음으로 맡긴 중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 일을 하기에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떠올릴 수 없다며 그녀의 말은 나를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리스 부통령의 직무가 구체화하기 시작하는 신호라며 풀기 쉽지 않은 문제여서 상황이 악화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비난받을 위험성도 수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 유입을 막을 전략을 개발하고 접경 국가인 멕시코는 물론 이민 행렬에 나서는 남미 북부 3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관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준의 이들 국가 지도자와 협의를 통해 국경에서의 법 집행 강화와 함께 이민의 근본 문제인 일자리 부족과 부패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북부 3국에 대한 7억 달러 원조도 복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도전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지금 국경으로 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우리는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 역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트라우마와 힐링을 주제로 제1회 한인정신건강 전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한 아시안 증오범죄로 인해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속해 있는 전체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를 마련했다고 이 취지를 밝혔습니다. 컨퍼런스는 주제 강의와 두 세션의 선택 강의로 진행됩니다. 먼저 주제 강의는 정신과 전문의 수잔정 박사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주제로 강의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품은 채 살아가는 한인들을 위해서 이 상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변화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이어서 선택 강의는 세션 1의 상처 알기, 세션 2의 상처 치유하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수잔정 박사의 저서인 나와 나의 가족의 경험한 ADHD를 추첨을 통해서 증정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또 줌으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등록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전화 213-235-4848, 213-235-4848번입니다. 부에나파크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가 오는 31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선착순 20명에 한해서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가 한국관광공사와 유명 여행사들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여행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트래블 마트 스프링 21로 명명된 박람회는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가 매년 봄, 가을 두 번 실시하는 한국행 항공권 또 여행상품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 구매와 더불어 여행사의 건강검진과 안심여행 상품 등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8일까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이벤트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인종차별 증오범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인종정의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인종정의위원회는 앞으로 뉴욕 시민들의 형평성과 포용성, 대표성 등을 중심으로 인종차별과 관련된 시 조례, 정책을 검토하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망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지난 23일자로 코로나 사망자가 53명이 늘어나 공식 코로나 사망자는 4만 24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수 은폐 및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번에는 자기 가족과 지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특혜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초 워싱턴 포스트는 주정부, 의사 및 보건 관계자들을 가족 또는 지인의 자택에 파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받게 하는 특혜를 베풀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한인회가 4개의 한인회와 함께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서 반아시안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아틀란타 총격 피해자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에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한 사건을 통해 우리 한인들이 이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혐오범죄 강도 사건 등과 관련해서 마크 옐리치 워싱턴 DC 몽고메리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한인들과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애틀란타에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며 증오범죄가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만큼 한인들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와 우리는 함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마린 카운티가 지난 23일, 즉 이틀 전에 경제적인 3단계인 오렌지 등급으로 격상됐습니다. 현재 산마테오 카운티만 오렌지 등급에 올라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마린 카운티가 이에 합류한 것입니다. 오렌지 등급이 되려면 일일 평균 코로나 확진 사례가 인구 10만 명당 3.9건 이하여야 합니다. 워싱턴주가 보험사, 이 시애틀 워싱턴주가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주민들의 크레딧 정보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 사태로 신용 점수가 내려간 주민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이 이제 5일, 6일 남았죠. 4월 1일에 개막합니다. LA 다저스는 원정 개막전을 치르기 때문에 홈 개막전은 9일입니다. LA 다저스 구장에 이제 관중을 받지요. 입장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모든 티켓은 디지털로 발급이 되고요. 입구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티켓을 확인하게 됩니다. 관중석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출입 인원수도 제한이 됩니다. 백팩이나 큰 지갑, 지참이 금지되고요. 구장 내 현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도 예약제로 이용되고 2살 이상의 관중석, 관람객 모두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장 내에 흡연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흡연 지역 모두 폐쇄됩니다. 절대 다저스 구장 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역대 80번째 축구 한일전에서 한국이 일본에 무기력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3대0 완패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명의 관중이 입장한 요코하마 경기장.
벤투 감독은 이강인 원톱 카드로 손흥민과 황의조의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8명의 유럽파를 내세운 일본에 공격의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전반 16분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비가 우물쭈물한 사이에 오사코가 감각적인 뒤꿈치 패스로 기회를 만든 일본에 골을 내줬습니다.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수비수 야마네에게 한 방 맞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반 27분 또다시 골문이 열리며 무너졌습니다. 느슨한 수비로 카마다의 완벽에 가까운 개인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 38분에야 첫 슈팅이 나올 정도로 공격이 무기력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후반 들어 전방에서 고립됐던 이강인을 빼고 정우영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활약은 없었고 후반 20분 홍철의 왼발 프리킥이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개인기와 전술에서 밀리고 수비 조직력이 무너진 우리나라는 후반 38분 한 골을 더 내줬습니다. 10년 전 삿포로 참사가 재현된 3대0 완패는 역대 한일전 최다 점수차 패배 타이 기록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우려 속에 우여곡절 끝에 열린 80번째 한일전은 벤투호에 상처만 남겼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자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